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일본을 이야기할 때 성은 반드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성은 정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관련된 해프닝도 가끔 일어나곤 합니다. 나스카에서 한국인 여자 둘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 인스타에라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배경으로 있는 저 일본식 건물은 소프랜드라고. 같이 올라온 사진입니다. 일본의 소프랜드는 이렇게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서 사진 찍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러브 호텔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풍속업계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어서인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월 1일 노토반도 지진이 일어나고 올해 일본에서는 유난히 지진 관련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 지진 예측, 경계가 촉구되는 수도권 지역, 도쿄, 카나가와, 치바의 미나미 칸토 전역 지역에서 가스 분출 확인. 몇 년 전부터 요코하마 지역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다발했고 수도권에서 메가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1일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서 메가 지진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으로 도쿄, 카나가와, 치바의 미나미 칸토 지역 전역에서 지진의 전조로 볼 수 있는 가스 분출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평 방향의 움직임에서는 전자 기준점 치바, 오하라 등에서 남남동 방향의 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는 2018년 7월 7일 치바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직전 움직임과 흡사합니다. 치바현에서는 이미 진도 3에서 4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경계가 필요합니다. 3월 21일에 발생한 최대 진도 5 야게 지진은 이바라키현 남부가 진원이었지만 그와는 또 다른 지진이 수도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의 우려와 함께 지진 이후의 문제점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재해 때마다 민폐 자원봉사가 비판받는가? 일본에서 만연한 냉소주의의 정체. 그냥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민폐 자원봉사자 때문에 언제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 유튜버가 탱가를 들고 재해지에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난소에서 성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량의 탱가를 피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심지어는 재해지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재해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음악 봉사는 폐가 됩니다. 대지진 경험한 뮤지션이 호소, 돌을 던졌다. 자신의 아픈 기억 고백. 모든 것이 파괴된 재해지에서 음악 연주를 하다가 돌을 맞았다는 경험을 이야기한 뮤지션도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연주를 했던 모양입니다. 한신 이와지 지진 때 구조 작업을 위해 지진 이틀 후에 오사카 항에서 배로 고베항까지 가서 육상으로 올라가 산노미야에 들어서니 이미 오토바이를 탄 자원봉사자가 와 있었다. 무너진 빌딩 앞에 피스 사인을 하며 서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는 장사가 시작되고 있었고 관광으로 온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보도진이 모이는 대피소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모여 있었는데 언론이 오지 않는 것은 자원봉사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의 동기 중 하나로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정덕꽃입니다. 애초에 자원봉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엠표를 세우고 제대로 된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법인과 그걸 요구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도 자원봉사를 이해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풍속점들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진 재해로 일상이 파괴되었을 때 풍속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풍속 저널리스트가 본 지진과 풍속. 지진이 일어났을 때 풍속점은 어떤 일을 했나 하는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재해 시 일본의 풍속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코토 지역 소프가 모여있는 시가현 특수 목욕탕 협회에서는 적립금의 일부를 성금으로 기부했다. 이 외에도 매상의 일부를 모금으로써 모아 기부하는 움직임이 전국에 퍼지고 있었다. 오사카부 오사카시 우메다의 SM클럽 카르마는 카운터에 모금함을 두어 이용객에게 모금 활동을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풍속점들은 피해 지역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베 대지진이라고 알려진 한신 이와지 대지진 당시 폐허가 된 도시 한가운데서 풍속점들은 빠르게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욕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헬스에서 놀 수 있다고 해 남자들은 앞다퉈 가게로 몰려들었다. 이재민이 된 단골 손님은 물론 해체 작업으로 지방에서 온 일꾼, 구조 작업을 하러 온 자위대원, 그 중에는 헬멧을 쓰고 허리에 공구를 매단 먼지투성이의 인부가 휴식 시간에 틈을 내 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 모습은 사진 잡지에 실렸고 단수인데 뜨거움을 가득 산노미야 패션 헬스의 인기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큰 방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지진 재해 시에 풍속점의 미담은 많다. 풍속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단수임에도 어떻게든 물을 구해 영업을 한 가게도 대단하고 구조 작업을 하던 자위대원이 찾아온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95년 1월 17일 발생한 한신 이와지 대지진 때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효고현 코베시 후쿠하라의 소프가 지진 일주일 후에 무료로 욕실을 개방해 현지 주민에게 입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원래 소프 건물은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 건설돼 구조가 튼튼해 무너지지 않고 남은 것이 많았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단수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행히 보일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인근 사우나와 식당에서 지하수를 실어 물을 끓였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인실 모든 욕실에 따뜻한 물을 담아 이웃, 자원봉사자, 자위대 등에 한 달 이상 무료 개방했다. 가족끼리 목욕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전기요금, 기름값 등은 모두 가게에서 부담했고 상당한 지출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모두 같다고 돈은 일절 받지 않았다. 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는 후쿠시마현의 이와키시 오나하마의 소프가 이재민에 대해서 목욕을 개방하고 있었다.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소프는 부흥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실시했다. 기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현지 풍속점들의 상황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키시의 이 가게는 지진 재해 후 원전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센다이시의 유흥가에는 지진 복구 관련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센다이시에 위치한 이 가게는 재해 자원봉사 후 돌아가는 사람들이 들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풍속점들은 재해 시 새로운 형태의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제대로 종업원으로 등록돼 세금을 내고 있다. 무허가나 불법과는 전혀 다르다. 서비스업으로서 훌륭하게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비자금으로 탈세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그건 그렇고 이웃끼리 서로 돕는 좋은 이야기네요. 동일본 대지진 직후쯤에 센다이에 간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상한 열기였어. 요점은 토목 관련 사람들은 그날 벌어 그날 쓰는 것 같았어. 흥청망청 놀았던 거지. 완벽한 부흥 버블이었어. 수많은 눈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자위대원이 갈 수 있었던 걸까? 고지곧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간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지만